마케티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잔치는 벌어졌는데 내 자리는 없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등하면서 5,520선을 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죠. 지수만 보면 또 한 번 역사적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감은 어땠을까요?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을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AI와 반도체에 돈이 또 집중이 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형적인 쏠림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신고가, 레포트는 제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겁니다. 지수는 고점을 또 열었고 시장의 메인 스토리는 또 AI 반도체 쪽으로 여전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도주가 살아있는 장은 그래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기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쏠림 장세가 더 이어질지 순환매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저희 마켓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공부해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목요일에는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문주홍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안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님 오시기도 전에 파트너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파트너님을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여기 올 때마다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오늘 코스피가 5,500을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애프터마켓에서 18만 원을 잠깐 찍으면서 1,000조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그런 연초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어떤 수급 변동성 그런 영향도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현재 이렇게 화려한 그런 시세도 중요하지만은 투자자로서 앞으로 이 높낮이가 더 크게 열릴 쪽을 좀 더 공부하면서 보는 게 또 투자자의 자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코너를 통해서 항상 강의하는 거는 향후에 좋아질 것들, 현재 화려한 거를 가지고 뭐 수익 자랑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어디 쪽으로 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현재 날아올라서 화려한 종목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같이 공부시켜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시장을 보는 눈을 문주홍 파트너와 함께 좀 키워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주홍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자, 그러면 또 오늘 파트너님께서 어떤 한마디로 시장을 정리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오늘장 한마디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가 5,500을 돌파했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신고가 돌파가 또 나왔다고 떠들썩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이죠. 코스피 지수 얼마 돌파하면서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화면도 나오고 합니다. 주시장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거 뭐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막 그런 기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전에서 보면 한 2,600개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수의 상승과 키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지수의 그 거꾸로, 그러니까 지수가 막 하락 국면이 가는데도 나는 거꾸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뭐 불과 1년 전에 대비해서 140%, 15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통상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와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면 떼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눅눅한 그런 곳이 아니다. 나의 시계열과 맞는 투자의 시간이 있고 또는 이제 이 시간을 엇박자를 내면서 계속 따라가려다가 엇박자 나고 계좌는 녹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에 심취하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거,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는 워런 버핏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록인데 무도회가 있는데 무도회에 이제 오래 머물면은 투기가 되기가 쉽고 무도회장 시계에는 시계 바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려한 어떤 시세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초보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서 안달이고 이거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적금이라도 깨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게 있죠. 굉장히 화려한 시세가 연일 신고가 또는 이제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러한 화려함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가를 이 높낮이를 좀 보시면은 내가 과연 여기서 들어가서 기대하는 수익을 얼마를 가져갈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화려함에 취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화려함의 끝에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먹고 나는 이 화려함을 떠날 거야라고 하지만은 이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정작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런 시간의 개념이 무뎌진다. 그런 말을 비유해서 쓴 겁니다. 지금 이제 5,500이 넘고 뭐 6,000이 가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20만 전자 가네, 뭐 그 이상 가네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지금쯤 해서 물론 이제 가는 탄력, 속도, 앞으로 그 영업이익 전망치 그런 걸 다 고려하면은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이 디램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빅사이클이 왔을 때 지금까지 세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2016년도, 17년도 빅사이클이 있었고요. 20년도, 21년도 빅사이클이 있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큰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항상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계속해서 갈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금살금 휘나레를 하더라. 그래서 늘 이러한 화려함 속에는 늘 항상 위험 관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가 이제 여러 뉴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건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금융위에서 거래소에서 부실 기업을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코스닥 3,000피를 열려면은 진짜 진열된 상품이 이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은 누가 사겠느냐. 정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해야지 쇼핑의 즐거움도 있고 사는 사람도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겠느냐. 그걸 곧 코스닥에 엄청 많은 1,800여 개 종목 중에 정말 이 껍데기 같은 그런 주식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정리하겠다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그 방안이 나온 거예요. 기존에는 뭐 한 30에서 50개 기업 정도 퇴출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거를 봐서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기업이 올 7월 달에 이제 퇴출의 어떤 그런 기로에 쓸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질적인 변화죠. 이 1,800개 종목 중에 동전주도 있고 정말 껍데기 주식도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잡주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질적으로 개선을 좀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양적으로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더 좋은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 코스닥은 투기장이야 뭐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칼날을 빼들었다. 코스닥에 대한 정책적인 요소가 지난 연말부터 좀 나왔는데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제도적인 개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아주 좋은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피가 5,500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 최근에 좀 눌림이 있었는데 오늘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자, 이제 위아래 이제 그 그림은 코스피 200 지수고요. 위에는 그리고 아래는 이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한번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작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랠리가 작년 4월 9일날 상호관세 부과로 해서 충격파를 한번 팍 받은 게 이제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 바닥이에요. 4월 9일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4일 대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예탁금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까지 업황의 개선과 함께 유동성이 보강되고 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6월 4일 이 출발 라인 저기 선을 그었던 요 자리죠. 돌파를 했던 요 자리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그 양시장의 수급이에요. 누적 수급인데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러고 코스닥도 그러고 개인과 외국인은 전부 순매도예요. 누적으로. 근데 기관이 보면은 양시장이 전부 다 순매수입니다. 기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세를 거의 금융투자가 다 받아냈다고 보는데 이 금융투자가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그 상품 계정을 가지고 단타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수급이었는데 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거는 무시하는 수급 그렇게 이제 치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융투자의 그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ETF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이번 이 마켓이너 시간을 통해서 ETF, 업종별 ETF를 이제 종목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ETF로 해서 풀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ETF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고 돈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 수급은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펀드인데 2000년 이제 그 이 펀드 시장이 이제 나와서 시작이 됐을 때 뭐 바이코리아 펀드라든가 뭐 미래에셋의 뭐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조 단위의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수익 자랑을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니까 계속 수익 자랑을 하다가도 결국은 펀드는 또 다 박살났어요. 대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사이클을 가니까 여기서는 펀드가 계속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가입자들이 계속 증가하죠. 펀드가 굉장히 20조 시장에서 100조 시장까지 됐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대세 사이클이 이렇게 꺾일 때 우리나라 그 이 기업들의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가 거의 70%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좀 꺾이면은 펀드 시장도 다 작살이 나죠. 그래서 이게 한번 망가졌고 또 그 다음에는 자문사 펀드가 또 유행이 한번 했었는 게 2010년대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가 이제 2015년에서 20년 그 사이였는데 최근에 2020년대 들어서는 ETF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ETF 시장이 거의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ETF만 해도 액티브와 인덱스 다 합해도 한 4천 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활발하게 출시가 막 되고 있죠. 그리고 ETF 투자도 많이 이제는 그 이해도가 많이 높아서 전체 종목을 아주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그런 ETF도 많기 때문에 ETF 수익이 오히려 개별 종목 수익보다 더 나은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도래가 되고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그래서 어쨌든 금융투자가 그 ETF 그 수급에 거의 다다. 그래서 이 펀드의 이 과거에는 이 투신의 그 수급이
굉장히 기관 투자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펀드 시장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ETF가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이제 금융 투자.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금융 투자 수급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양 시장 보면은 금융 투자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이제 유일하게 순매수가 좀 되고 있어요. 코스닥에서. 정책적인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도 좋은 흐름이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지수와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한번 도표를 가져왔는데 S&P 500 이 지수와 가운데는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죠. 그리고 맨 밑에는 필라델피아 미국 이제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의 그 S&P 500과 나스닥 대표 지수죠. 얘들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4개월 차, 그러니까 3개월 넘게 지금 보면은 고가 그냥 박스예요, 이렇게 박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해 9월 중순에 고가 돌파가 나와서 상승을 했고 그 뒤에 이제 11월 달에 눌림목을 주고 연초 1월 들어서 다시 재돌파가 나왔어요. 이 결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한 차례 랠리가 시작이 또 됐죠. 하이닉스가 그 8월, 9월 이때 이제 30만 원을 고점 돌파를 하면서 쭉 올라왔었고요. 65만 원까지. 그리고 잠깐 조정이 50만 원 초반까지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 결이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결과 똑같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주로 이 빅세븐이 이루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 뭐 구글, 뭐 그런 쪽이 전부 다 있는 것들이 이 S&P 500 지수인데 얘는 지금 박스를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 하루 이제 개장을 하면은 연휴가 있죠. 근데 미국은 이제 이틀이 있고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이틀 정도를 더 해요. 그 사이에 미국이 과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거를 돌파해서 다시 뚫고 나가는지 또는 나스닥이 여기서 이 저점을 잠깐 깼다가 이렇게 반등을 좀 줬는데 이거를 이 위로 추세를 돌려서 이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지 S&P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2월의 변동성이 연휴 이후의 변동성이 정해질 걸로 좀 보여져요. 반도체도 그러고 우리 전체적인 시장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궤적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궤적이 그냥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과연 여기서 뚫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슈팅 각이 더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잠깐 또 박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의 어떤 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 지수를 좀 참고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내 이제 그 시장 그 지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과열인 듯 과열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이 많고 그 외의 섹터들은 또 가격 할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은 또 계속해서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굉장히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2월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변동성 장세예요. 수급 쏠림에 있어서 변동성 장세 그리고 미국과 동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도체 지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2월 이제 연휴를 지나고 나서 올 상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천천히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대 수익이 많을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시장의 흐름들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같이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문주홍 파트너와 나도 시장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이용하시면서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주홍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께서 오늘 역시도 이제 또 알차게 뒤에 내용들을 준비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점점 뒤로 갈수록 급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시간 안배가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파트너님. 뭐부터 같이 공부해 보면 될까요? 제가 오늘은 이제 간단 명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이어나갈 시간은 제가 이제 현재 주도주 그리고 앞으로 좀 봐야 될 그룹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요번 대세 상승의 주도주는 5개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반도체, 하이닉스가 죽으면 이 시장은 죽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그다음이 바이오, 그리고 원전, 조선, 금융 중에는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5개를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5년 말부터 해서 특히 26년도 올해 1월부터 해서 이제 화려하게 치고 나가는 이 스타트를 해서 막 치고 나가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이 3가지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 투톱과 이 금융, 은행과 증권인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그룹이 로봇의 이 CES 2026 그 기점을 해서 아틀라스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작용이 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엄청나게 신고가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 3개가 코스피 지수 5,500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의 과연 이 위치가 과연 어디쯤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위에는 삼성전자, 아래는 하이닉스인데 보시면은 이 작년 4월 달이죠. 대부분 이제 국내외 종목들의 이 저점이 작년 4월 9일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일괄적인 상호관세를 부각하면서 이 쿵 하고 이제 떨어졌던. 근데 그 날이 바닥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6월이죠. 6월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저항. 이거를 이제 돌파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10월부터 이제 본격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되고, 하이닉스는 이제 그 전에 HBM, AI 반도체 국내 유일한 엔비디아 형제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냈었고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9월 달에 아까 앞서서 봤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월, 10월 요때 이제 신고가 돌파하면서 같이 디램 가격 급등과 함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연초에 또 디램 가격 급등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지금 이제 온 뉴스나 또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식을 처음 접하는 지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지금 사야 돼 막 그런 얘기 많아요. 과연 그럼 여기서 오늘 삼성전자 이 대목에서 없는 사람이 사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굉장히 좀 더 가는 부분은 있어도 내가 과연 여기서 사서 높낮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죠. 7, 8월 달에 여기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여기 이제 30만 원 찍고 25만 원 요런 자리 있을 때 25만 원 밑으로 오면은 하이닉스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때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작년 11월, 12월 요때 50만 원이 깨지면은 아주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여기도 왕창 올랐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요 가격이에요. 그리고 25만 원에서 이제 돌파해서 또 다시 이 눌러였던 가격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파가 나온 거죠. 결국은 얘가 여기서 더 돌파를 하든 여기서 더 날아가든 결국은 이런 자리가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자리는 항상 와요. 안 올 것 같아도 오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분들이라면은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신규로 입성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한 게 없다 해서 대부분 다 들어오시죠. 근데 이렇게 이격을 이렇게 벌려나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결국은 요 자리에서 어느 한 마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이 시장,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이끄는 총대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네가 죽으면은 전체 시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여기서 죽지는 않을 텐데 결국은 이런 자리, 이런 눌림의 자리,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눌림의 자리가 나올 때 관심을 좀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죠. 요번에 이제 연초 5,500 지수를 이제 견인했던 이 대장주 현대차와 기아예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에도 밸류업을 도입한다 해가지고 그때 신고가가 갑자기 확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애플카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확 오른 적이 있었고. 항상 연초에 해년마다 좀 연초에 이제 그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게 현대차 그룹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요번에는 이 올라온 요 결이 기아도 그러고 현대차도 그러고 급등했던 결이 로봇이죠. 아틀라스. 현대차의 미래는 아틀라스야. 지금 아틀라스를 실제로 보니까 이게 향후 뭐 5년 내, 3년 내 지금 뭐 3만 대를 해서 뭐 공장 자동화에 다 투입을 하겠다. 노동 인력을 대체하겠다. 그럴 때 생산성을 따져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다. 현대차 기아는 이걸로 인해서 원가 절감 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 로봇의 시대가 열린다.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의 이 부분이 이 현대차 기아의 현재의 그 밸류,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 돈은 내연기관차죠. 근데 이 로봇이 결국은 상용화가 잘 돼서 이 현대기아의 먹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살리는 거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BYD나 테슬라 쪽을 이제 못 따라가고 내연기관차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그 이 마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결국 현대기아는 이 로봇에 대한 기대치로 이렇게 쑥 올라온 거,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파하려면 이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요번에 1월 달에 지수를 이제 올린, 이 과정에서, 넘버 3로 등극을 하면서 지수의 견인 역할을 한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이 각도에서, 과연 얘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갈 것인가? 물론 갈 수도 있지만은 저런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월 달에 이제 그 화려하게 코스피 5,500에 한몫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이에요. 은행과 증권주가 1월 달에 들어서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지면서 KB금융과 신한지주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탑 10 안에 들어있고 또 탑 15위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대표주죠. 지수에 영향을 주는. KB금융 보시면 오늘도 신고가예요. 신한지주도 오늘도 신고가. 얘들은 뭐 마찬가지로 작년 4월 9일 날 저점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이렇게 슈팅을 주는 건 없었는데 요번에 1월 달에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KB금융과 신한지주 얘들이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망가진다 이렇게 망가진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도체만 계속해서 오른다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결국은 금융주라든가 그 밑에 있는 다른 단위의 이 업황들이 좋은 것들 걔들이 받쳐주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얘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이 차트의 흐름,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올라오는 각도가 상승 각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있고 이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하고 이 과정을 이렇게 슈팅 나가는 거, 이렇게 슈팅 나가는 거는 이런 자리는 사실 쫓아가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KB금융과 신한지주 금융업종의 은행주에서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기 때문에 탑 20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얘들의 그 아까 현대차그룹과 마찬가지로 삼전 하이닉스의 그 이 버팀 그 부분에서 5,500을 같이 해주는 3대장으로서 역할을 해줬다. 그 정도 보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이 반도체, 현대차그룹 그리고 이 금융 이쪽을 딱 보면은 현재 각도상으로는 우리가 신규 진입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 제가 증권은 작년부터도 이제 그 계속해서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요 자리 18,000원 그리고 요 자리 2만 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증시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결국은 ETF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불과 5년 사이에 ETF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세 종목에 대한 그 2배짜리 레버리지 ETF도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액티브 그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코스닥 ETF를 이제 출시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ETF와 함께 이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이 시장에서 돈벌이가 되는 거는 증권사다. 이 한국금융지주는 어젠가요?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5대 시중은행을 넘나들 수 없는 그 이 조 단위의 수익, 그게 증권사가 그거를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최근에 그 증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 ETF나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결국은 계속해서 돈을 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항상 대세 상승기에는 증권주가 항상 좋았더라. 그거를 항상 염두하고 보시면 된다.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슈팅이 이렇게 나왔죠. 1월 달에 슈팅이 이렇게 나왔고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증권들이 대부분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 이제 뭐 쫓아간다? 그거는 아닌 거라고 본다. 결국은 지금 이 대표 업종, 그러니까 지수를 이끌었던 업종 이 부분들을 이제 현재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보면은 굉장히 이격 각도가 굉장히 그 드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증시를 이제 처음 이렇게 액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화려한 이쪽에 굉장히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안 사면 더 갈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또 안 사면 또 가요. 주식이 재밌는 게 내가 막상 딱 사면은 또 이렇게 딱 그 쉬어가. 근데 안 사고 요거 째리고 있다가 좀 기다려야지 하면은 또 안 빠져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사고 보자 하고 그런 충동 그 심리가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대표적으로 현재 5,500에 도달했던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 가지 업종 거기에 대표주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얘들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6천 간대, 7천 간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7천 이상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그럼 이거 갈 거 아니야 하고 막 물려도 사지 뭐 하고 이렇게 사기에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주식이든 계속해서 화려하게 갈 것 같아도 늘 이러한 구간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런 게 항상 있다. 요런 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있다만큼 가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나온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들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현재 이런 것들, 현재 이런 것들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 스텝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올해 이제 이 화려했던 이 대표,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코스피를 5,500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5,500이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보자 해서 이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있다가 그럼 앞으로 그 밑에 있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또 쭉 설명을 해주신 섹터별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시간이면 항상 좀 졸립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문주홍 파트너랑 같이 시장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단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주홍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주홍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또 들어보고 싶네요, 파트너님. 뭐부터 봐야 되나요? 자, 일단 저는 이제 큰 뭐 그림 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그냥 뭐 덩어리 주식들 대표주의 흐름 그런 것만 좀 제대로 알아도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포지션을 잡을 때 좋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합니다. 자, 일단 제가 26년도 시장 주도주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원전, 조선, 금융 여기는 이제 증권을 주로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 10월 이후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정부에서 뭐 코스닥 3,000포인트를 이제 만들겠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5,000을 얘기했을 때 과연 될까 뭐 이렇게 했던 게 5,000이 왔잖아요. 그 이번에 이제 코스닥 5,000을 돌파하는 날 정부에서 발표한 게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지수가 오르려면은 그 시가총액 그 배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의 상위에 있는 업종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코스피도 보면 반도체가 넘버 1, 2를 잡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 배터리, 뭐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원전, 조선 그런 것들이 쫙 배열이 돼 있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보면은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딱 3개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그래서 지금은 딱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현재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쫙 끌어당긴 주도를 보면은 반도체는 이미 쫙 올라왔죠, 이렇게. 그리고 금융 그냥 이렇게 쫙 올라왔죠. 그럼 나머지를 이제 보시면은 바이오, 원전, 조선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바이오예요. 코스닥의 바이오텍이 있고 그 코스피의 그 시가총액을 또 이끈 그 탑10 안에 드는 바이오가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이스와 셀트리온. 이 작년에 여기서 있으면서도 이제 요런 자리, 삼성 바이오로이스 요런 자리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도 요런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시가총액 배열상 그리고 향후에 매크로 환경 그리고 이제 그 이 유동성의 보강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결국은 이 업황이 좋은 어떤 제조업 걔들이 특히 반도체 빅사이클 뒤에는 항상 화려한 이 마침표를 찍는 파티의 끝을 알리는 거는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오였다. 그래서 이 대표 바이오 2개를 이제 말씀드리고 코스닥의 바이오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해 보시면 이 여기죠. 연초 이 고점을 찍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얘가 여기 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그 인적 분할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하고 나눠서 재상장을 하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보이고 다시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이 바이오들이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신고가를 바이오는 12월 그리고 1월 그 사이에 대부분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다 찍었어요. 코스닥 그 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추세가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이라고 하죠. 이 상승 추세 이런 추세라고 하죠. 이렇게 지지선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높여나가는 걸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가 이 삼성바이오로이스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추세가 이렇게 해서 나락으로 빠지기 위한 그런 하락 조정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이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 부분에서 여기 지지가 한번 나왔고 지금 요 지지 테스트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가능성이 또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의 쏠림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이 심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반도체가 워낙에 시가총액이 지금 1,000조짜리와 650조짜리의 어떻게 보면 수급이 쏠림이 나오면은 돈에 갈 곳은 분산이 되기 마련이죠. 다른 쪽은. 그래서 그 반도체 쏠림에 따른 잠시 이렇게 그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도 결국은 이제 그 약간 돌아가는 시간의 결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인데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이스나 다른 바이오텍들이 코스닥 바이오텍들이 화려하게 신고가를 막 낼 때도 얘는 거의 2년여를 계속해서 그냥 이 20만 원, 19만 원, 20만 원을 못 넘어갔어요. 19만 원짜리를 계속해서 19만 원만 오면 때려맞고 했는데 결국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연초에 훅 올라와서 최근에도 조정을 이렇게 줬다가 또 신고가예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24만 3천 원을 찍었었어요. 이거는 지난 25년 1월 달에 고점과 거의 영역을 같이 해요. 최근에 그 한 5년 동안에 이 박스 왕창 빠지고 나서 한번 급등 주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그 고점, 그 벽에 딱 왔어요. 지금은 이 자리가 결국은 얘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얘는 이 신고가.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은 발효해서 가는 그런 환경 조성이 반도체의 쏠림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형태지만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셀트리온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걸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내려오는 자리가 됐고 얘는 오히려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원전이에요. 원전은 이제 제가 그 마케이너 여기 이제 이델리에 처음 이제 촬영을 하고 할 때 여기 자리에서 이제 딱 집어서 요거를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리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뒤로 지금 한 차례 슈팅을 줬고 그리고 조정을 줬고 이때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또 슈팅을 주고 지금은 이 위에서 매달고 있어요. 자, 원전은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원전 ETF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신고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어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중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 돌파하는 것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 중소형 원전 같은 경우 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2평선에서 굉장히 지지가 최근에 한 3주 정도 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업종들, 조선이나 뭐 그런 다른 업종들은 60선이 깨지고 120선까지도 이렇게 조정이 오는 경기순환선까지도 이렇게 오는 부분인데 이 원전만큼은 이 안에 분류되는 중소형주까지도 보면은 20선에서 강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다 잡아 돌리는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관심을 좀 계속해서 두자라고 작년부터 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20선이죠. 20선에서 지지 기반을 잡고 있고 엊그제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와서 약간 뭐 매출은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약간 미달됐다 해서 이제 뭐 9만 3천 원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은 뭐 9만 5천 원대, 6천 원대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자리가 이 앞에서 보시면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런 모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올랐다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는 20선을 기다리고 있죠. 밑에는 이제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고가를 강하게 돌파해서 지금 20선 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표적으로 대형주는 원전 중에 한국전력이 있고 중대형주에서는 BHI가 있어요. 근데 원전 ETF를 이제 대표 ETF를 보시면은 1, 2, 3등 그러니까 이 ETF의 60%를 차지하는 종목이 편입된 게 종목이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현대건설 그리고 BHI 이 세 종목이 골고루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는 뭐 한국전력,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우리기술, 뭐 보성파워텍, 뭐 익히 아는 뭐 중소형주들까지 쫙 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얘 대표주처럼 20선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나. 시장보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좀 갖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얘는 어쨌든 시장 때문에 2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20선이 깨진다. 시장 때문에. 뭐 미국의 영향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얘기 나서 출렁출렁 낼 때 깨진다 이게 하면은 요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20선 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이에요. 이 조선은 실적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관심을 갖는데 얘는 차트의 배열을 보면은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보면 쌍봉이죠, 그냥. 그 20선, 60선이 좀 깨졌어요. 그러면 약간 돌아가는 길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결국은 실적을 기반으로 그리고 마스가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살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그동안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한 이 큰 박스의 그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텐데 약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기다리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현재 강한 쪽 근데 강한데 이미 솟구친 거 말고 그렇게 해서 본다면 원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린 게 반도체, 바이오, 원전, 조선, 금융인데 그중에 이제 반도체와 금융은 이미 솟구쳤잖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눌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와 증권이 솟구치기 바로 직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원전, 바이오, 조선인데 그중에 그래도 20선에서 가장 강력한 이 견조한 흐름을 갖는 거는 현재는 원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 때문에 흘러 내려온다 연말 이제 그 연휴를 이제 앞두거나 이제 그 이후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뭐 뒤에 좀 몇 장이 더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오신 게 오늘도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또 반절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뒤에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문종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주홍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오늘 역시도 정말 열심히 강의 준비해 주시고 또 강의 나눠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케디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